네,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원불교 군종장교 1호이자 원불교 청소년 전담 교무로 많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문정석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문 교무님 처음 뵀을 때 그때 이제로 살짝 돌아가면 그때 군종 장교로서 장병들과 어떤 고민을 나누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장병들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백신을 지금 뭐 많이 맞았다고는 하지만 예. 휴가도 계속 제한이 걸리고 면회도 제한이 걸리면서 보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 네. 못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내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요거를 좀 이제 연장을 한다면 장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러면서 외로움을 좀 많이 탈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걸 어떻게 좀 떨쳐낼 수 있을지. 예. 저한테 말씀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예. 뭔가 방법적인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전에도 말씀드린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겪는다. 그렇죠. 네, 다 겪는 거고 어떤 상황이 돼도 상황에 따라 많은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하나 좀 코칭을 좀 드린 게 혼자 노는 거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 맞아요. 놓으시라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발병이 돼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이제 좀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 안에는 뭔가 좀 종식되기를 바라는 네.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고 또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는 또 저희 그 독감처럼 네. 이제는 함께 해야 되는 또 이 맞습니다. 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백신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제 함께 가는 이렇게 병이 된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의 외로움은 지금에 있는 것들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혼자서 할 수 있는 또 아까 그 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하나씩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거리들을 좀 만드셔서 거기에서 조금씩 성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또 뭐 제가 모르는 또 저는 모르는 또 이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이 풀어내는 또 관계 형성에 또 많은 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좀 감소시키고 또 그때를 위해서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 뭔가 그때가 되면 내가 한번 터뜨리겠다. 우리 그 장병들 겨울 되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겨울에요? 겨울에. 왜 그럴까요? 여름을 대비하면서? 맞습니다. 예. 여름 휴가에 가서 해수욕장의 우통을 벗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겨울이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코로나가 뭔가 이제 풀리고 뭔가 새로운 우리가 밖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기간을 지금부터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기다리고 외로움의 시간보다는 뭔가 준비하고 또 뭔가를 채워내는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좀 전에 편입 준비를 하면서 사회에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유은희님 사연 만나봤잖아요. 근데 교무님 말씀 듣고 계시니까 그럼 이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장병들은 교무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그 약간 좀 자유라는 그 틀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장병들은 요즘 어떨까요? 되게 잘 보셨어요. 얘기 되게 잘 해주셨고 그 좀 의식적으로 저희가 뭐 군대 갔다 군 생활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자꾸 뭐 어감만 돼 있고 네. 저기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병들이 세대에 맞게끔 굉장히 냉철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의 생각, 앞으로의 진로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장병들이 무슨 고민하고 있냐, 지금 군생활 잘하는 게 고민이 아니에요. 예. 이미 이제 군인이 됐고 내 임무를 하지만 네. 예. 내가 전역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에 대한 진로 고민을 예. 굉장히 안에서 많이 합니다. 멋있다. 맞아요. 실제로. 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얘기해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시간이 뭔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네. 이때 뭔가 준비해 볼 수 있는 그쵸. 시간, 또 내가 예. 또 군에서 보면 전공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뭐 가령 우리 운전을 담당하는 네. 장병들은 여기서 자격증을 다 땁니다. 그래서 뭐 멋있네. 예, 그래서 운전 자격증을 더 따서 뭐 이제 특수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온다든지 네. 이렇게 본인들이 조금만 마음을 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많아요.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네. 자격증 시험도 볼 수 있게 네. 또 할 수 있고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장병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예. 똑똑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예.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 그걸 좀 전해주고 싶네요. 네.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군 생활을 돌이켜 보면 예.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공부하는 친구들, 영어 공부하는 친구, 예. 이제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어? 근데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지고 그래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면 되지. 군 생활 도 근데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교무님 말씀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게 저는 이 시간, 이 나이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더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안감을 떨쳐낸 것이 나는 평생 군 생활을 할 건 아니잖아. 근데 두 번 하신 교무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차 싶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자.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더 하면서 예. 그 불안감을 떨쳐냈었던 것 그래요?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제대를 하고 나서 준비를 늦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라도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군 생활하는 장병분들이 예.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처럼 그 안에서 충실해도 예. 나와서 또 찾아서 하면 쓰임이 또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교만하다고 제가 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교만한 게 아니었네요. 아유,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예. 그 생활만으로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네. 인생에 있어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 이미 2년의 생활을 아무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그 패턴에 맞게 이미 진행됐다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아시잖아요. 패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예. 내가 사회생활했던 거와 군에 갔을 때 패턴이 바뀌고 모든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네. 또 그 임무에 따라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서 또 배우는 굉장히 그래서 뭐 남자들 사이에 그런 군대 갔다 와야 어른 되지 뭐 이런 네. 얘기 하듯이 네. 그 자체만으로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안에서 뭐 그러면 진로라든지 이런 고민을 네. 하는 장병들에게 맞습니다.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군생활 만기 전역하고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느낌 또 성장 이미 다 됐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성수까지. 네. 네. 저희 마음은 프로젝트가 뭔가 이제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위로를 조금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네. 프로그램이 취지인데 네. 교무님께서 두 번 이제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돌아보는 예.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까먹지 말고. 네. 함께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풀어가자면 네, 네. 좀 작은 손에는
좀 알면서도 보고 작은 불편은 예. 알면서도 넘어가자. 근데 이게 자칫 잘못 그 생각하시면 네. 뭐 이렇게 감수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 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제 알면서도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안다는 것은 스스로 이미 많은 부분을 습득하고 있고 지혜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통제가 이미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아라고 하는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알면서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이건 충분히 감수가 아니고 제가 감수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부분에 있는 거고요. 예. 불편함도 불편한 줄 아는데 네. 뭐 이 정도 내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네. 모르고 하는 건 무지지만 내가 알면서도 뭔가를 좀 더 좀 손해봐주고 알면서도 좀 불편함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네. 그것이 곧 배려가 될 수 있다. 음. 근데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배려라고 하면 그냥 뭐 일방적으로 줘야 되고 예. 그냥 내가 좀 되게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뭔가를 좀 감수해야 되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일방적으로 감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를 손해, 불편함을 좀 우리가 해준다면 네. 예.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이제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그 직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 특정 행동을 반복하시는. 근데 버스에서 제가 되게 좀 놀라웠던 점은 제가 기억하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피했거든요. 예. 자리를. 예. 근데 다들 별일 아니듯이 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예. 가던 길을 가더라고요. 교무님 말씀하셨던 그런 작은 게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네.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네. 뭐 그 정도는 뭐 예. 이렇게 감당하지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배려거든요. 네. 모르면 저거 뭐야 하고 기겁해서 도망갔을 몰라고 건데 도망가면 그럼 예. 그게 또 그분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 상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는 만큼 네.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래서 전에도 이탈 주민 여러분의 사연도 뭐 네. 있었는데 그렇듯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충분히 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봐도 예. 된다. 그게 배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런 말이 이제는 입에 막 붙었어요.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공존이라고도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우리 사회에서 공존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명확해졌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된 거죠. 네. 공존이라는 건 이제 나 혼자 살 수 없다. 네. 이제 진짜 나 혼자는 살 수 없구나. 음. 같이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네. 그동안에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좀 뭐 다른 사람한테 그 피해를 안 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예.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사회에서 이제는 나만 열심히 살아서도 안 되는구나. 네. 우리 가족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네. 되는구나. 네. 아시잖아요. 코로나19가 나만 마스크 쓴다고 해서 그렇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 전체가 똑같이 예. 공동에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 같이 아픔을 예. 겪고 이겨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이번 코로나19로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존 또는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이제 그동안엔 좀 이성적인 어떤 단어였다면 네. 지금 그게 이제 내 안으로 음. 이제 들어왔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과서적인 말이었다면 이제는 생활이 됐다. 네. 우리의 이제 그 습득이 체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질문은 제가 정말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네. 예전보다는 그 삶의 사회적인 네.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인 면이든 교육적인 면이든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 법한데 사실 느껴지는 그 격차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뭐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삶의 부분은 올라갔지만 네. 마음은 사실은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차가 좀 더 좋은 차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마음도 점점 좋아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네. 세분화되고 있고 더 나눠지고 있고 이제는 뭐 하나 하려면 그 많은 매뉴얼 속에 점점 갇히게 되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그 저기로 하면 좀 융통한다 이런 말 있죠. 예. 아, 너 융통성 없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네네 맞아요. 마음이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꽉 잡혀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된다. 음. 조금만 마음이 벗어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뭐 신고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예. 좀 마음이 좀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가면서 좀 막 놀아야 되는데 네. 네. 거기에 막 정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각박해지는 것 같고 네. 더 못하고 이거 했는데 이러면 또 뭐 이거 갖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네.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각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차를 사면 네. 잔치였거든요. 저 진짜 어릴 때 아버지 차를 사셨을 때 네. 오. 막걸리랑 네. 돗자리 끌고 내려가서 제사도 하고 막 이렇게 베풀고. 했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차가 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에 차가 있다, 생겼다,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렇게 자동차 말씀을 해주셔서 차를 사더라도 괜히 다른 사람 차랑 비교하게 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저희 아기가 10살인데 좋은 날 놀러 나갔는데 계속 벤츠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뭐 너네 반 애가 엄마 차 뭐 타냐고 물어봤어? 엄마 차는 기아 차요. 했더니 그래 엄마 차는 기아 차인데 벤츠가 어느 거냐. 그래서 벤츠에 왜 이렇게 꽂혀 있냐고 네. 제가 막 그랬더니 그 벤 N 하는 게 되게 멋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감이. 네. 그래서 앞에 지나가는 제가 저것도 벤츠고 이것도 벤츠고 저것도 벤츠고 다 벤츠네? 막 했더니 이야 멋있다. 막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차보다 그 우리 국내산 한국에서 만드는 차가 더 비싼 차가 많아. 저 차는 이름만 벤 N 들어갔지 그렇게 안 비싼 거야 했는데 그게 쉽게 그 개념을 잘 안 떨치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약간 이것도 사회 풍조인가? 왜 이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차의 그 브랜드화에 엄청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요럴 때는 엄마인 연아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이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실 텐데. 예.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네. 그 좀 뭐 학원가에 가면 뭐 다 외제차들이 뭐 이렇게 있고 맞아요. 해서 네. 나는 뭐 아까 그런 차인데 뭐 끌고 가기가 좀 뭐 못한다 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거기에 이렇게 그 외제차를 끌고 가시는 그런 그 교도님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하시면 자기들은 아무 생각이 없대요. 비교할 생각도 없고 그냥 본인은 거기에 가는 목적은 아이 학원 끝나면 빨리 데리고 오려고 가는 네. 거지 어떤 부모님이 어떤 차를 끌고 이거에 자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한 좀 비교하면서 생기는 우리 마음이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좋아서 이게 타. 아니, 그걸 못 사서가 아니야. 이게 좋아서 이걸 산 타. 거다. 그렇지. 그래서 좀 충분히 그 아이들의 마음이나 일어나는 부분은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내는 비교심이다.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스스로 그걸 너무 거기에 자격지 하지 그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거에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시면서 인정하죠. 인정하고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근거가 없는 그 집착을 지금 막 보이는 거니까 살짝 두려움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상에서 연아 씨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교물 말씀대로 아이도 쉽게 좀 이해하지 않을까. 제가 그랬어요. 야, 엄마 직장 서울에 가면은 10대 7대는 저 벤츠거든 했어요. 그렇게 멋있는 차 아니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마음원 프로젝트 준비를 하면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마음이 쓰였던 부분이 네. 위로를 어떻게 건넬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위로를 건네는 게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고 어줍지 않은 위로는 또 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하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말 나온 김에 교무님께서 혹시 상대방에게 이제 받은 위로 때문에 좀 상처받으신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그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면 그 위로를 해준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위로를 한다. 네. 위로한다. 네. 위로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위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 그렇죠. 네.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잘못하면 위로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게 또 그러니까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위로를 해주는데 해준 만큼 상대방의 위로가 안 되잖아요. 더 화내요. 그죠? 했는데 이만큼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애가 좀 뭐 예. 아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네, 됐지. 그리고 이 정도 해줬으면 그만해 애가 좀 그만해 풀려야지 뭐 이렇게. 아니면 나한테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뭐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그 위로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중심이 그 받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위로를 해준 아까 상처를 받았냐? 그게 안 됐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분명히 나를 위로해준다고 왔는데 위로를 해준 게 아니고 위로를 해줬다는 거야 나한테. 내가 위로를 받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위로를 해줘? 내가 풀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위로라는 것이 안 될 수 있다. 상처받는 것 중에 거기에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해준다고 오셨는데 얘기하다가 야 뭐 이 정도면 되지. 나는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고 시간도 좀 필요한데 이 정도면 좀 풀어. 그러고 안 푼다고 고집 세다고도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써야 되는 마음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하고의 또 서운한 감정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뭔가 이렇게 진정시켜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그 주객이 전도되고 뭔가 마치 내가 전달을 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그러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풀어질 때까지 키워드는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더 서운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 해서 풀렸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안 풀렸으면 아이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 더 많은 마음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체를 상대에게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진짜 저부터도 좀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늘 제 기준에서 엄마 이제 미안하다 했잖아. 우리 애기가 그렇게 요 정도 됐지 뭘 더 해? 몇 번 말해. 할머니 닮았어? 이렇게 하면 애기가 막 엄마 진심으로 사고 안 했잖아. 딱 맞는 예시네요. 왜 그렇게 오래 질질 끄는 거야? 엄마 한마디 했으면 됐지. 앞으로는 기다려주시고 따님이 다 풀릴 때까지 계속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어떨 때 위로가 되냐 뭐 이걸 보면 저의 경험에 비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지인이 나한테 전화를 할 땐 알아요. 뭐 때문에 지금 전화를 했는지 그분도 알고 또 나를 찾아갈 땐 어떤 일이 있어서 나를 왔는지 알고 근데 그분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차 한 잔 앞에 놓고 저랑 같이 먼 산 같이 바라봐주고 저랑 같이 있어만 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많이 위로해 주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나와 같이 호흡하면서 나의 느낌과 기분을 그냥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 네. 아, 그래서 아까 말한 네. 위로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네. 나 한숨 쉴 때 옆에서 같이 한숨 쉬어주고 네. 그냥 그것만으로 위로가 된다. 네. 그만큼 어떤 행위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나의 진실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된다. 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딱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네.